자면서 배우는 한국어. 한국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 안녕하세요. 자면서 배우는 한국어 혜영 선생님이에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어 공부 혜영 채널을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안 되었는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10,000명이 넘었어요. 요즘 여름학기 수업을 가르치느라고 유튜브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참 죄송하고 그래도 앞으로 멈추지 않고 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다녀온 지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요. 아이들이 시차에 적응하는 게 오래 걸려서 저도 한국하고 하와이 중간 시간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와이 대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을 하나 했어요. 미국 대학교들의 외국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분들이 와서 듣는 워크숍이었는데요. 한국어에 대해 소개하고 한글을 짧게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2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해야 해서 몇 달 전부터 긴장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미국 대학교에 한국어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너무 좋고 집에 온 것 같이 편했거든요. 아이들도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더 오래 있고 싶었어요. 일 때문에 돌아와야 했지만 한국에 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어요. 하와이에 와서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는 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하와이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한국이 진심으로 그립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예요.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게 돼요. 한국에서 자라면서 조금 눈에 띄거나 남들과 다르면 필요 이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너무 튀지 않기 위해서 나를 평균이나 기준에 맞추는 걸 배웠죠. 외모, 행동, 취미, 인간관계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태어난 대로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조금 뺏기는 느낌이에요. 한국에서는 비교를 많이 해요. 학교 다닐 때는 성적으로 비교하고 대학교, 직장, 결혼까지 누가 더 잘 사나 알 수 없는 대상과 경쟁하며 살아가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겠지만 한국은 정말 좀 심해요. 일생의 실패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성공의 기준이 높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면 그런 경쟁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원하던 직업을 찾고 나서도 계속 내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스스로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하와이에 온 뒤에도 내 인생이 망했나? 아직 괜찮은가? 걱정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 행복해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와 가족의 정신 건강을 위해 자존감과 행복을 망치는 경쟁은 피하고 싶어요. 두 번째 이유는 가족적인 삶을 위해서예요. 저는 한국에서 칼퇴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퇴근하고 나면 언제나 늦은 저녁에 집에 도착했어요. 한국은 야근이 많아서 평일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요.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다가 저녁에 부모님을 만나서 겨우 하루에 몇 시간을 같이 보내죠. 미국도 비슷하지만 미국은 근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문화 때문에 퇴근할 때 눈치를 덜 봐도 돼요. 그리고 미국은 가족 중심적이라서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한국도 전통적으로는 가족 중심적인 문화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과의 시간보다 일을 더 우선으로 하는 가정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야근과 출장 때문에 평일에는 자주 뵙지 못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불합리한 위계 질서와 서열 문화 때문이에요. 한국의 학교와 직장에는 서열 문화가 있어요. 저는 원래 서열 문화에 거부감이 없어서 대학교 때 선후배 모임에 많이 참여하고 과 학생회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서열 집단에서는 질서와 단합이 중요하고 단체를 위해 개인의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위계 질서가 정말 필요한가 궁금해졌어요. 미국에 오고 나서 제 자신과 단체 사이에서 균형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었어요. 참석하기 싫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개인 시간에 직장 동료와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당연한데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삶과 일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유는 진로를 바꾸기 힘들고 나이가 많으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잘 못 들어가거나 취직을 빨리 못하면 그 사람에게 오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나이가 중요한 서열 문화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으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기 힘들죠. 대학교에서도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모두 20대 초중반이죠. 3, 40대 학부생은 눈에 띄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뭘 시작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편이에요. 이미 정해진 인생을 되돌려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할 거예요. 마지막 이유는 여성이 희생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저희 가족을 돌보셨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시고 아침을 차려주시고 집을 청소하시고 빨래를 하시고 장을 보시고 숙제를 도와주시고 아플 때는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30년 가까이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명절과 제사마다 차례 음식을 만드셨죠.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존경심이 들지만 저는 엄마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한국 며느리들은 시부모님께도 남편 대신 효도해야 돼요. 집에서는 엄마가 아빠보다 집안일을 많이 하고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시간과 인생을 양보해야 하죠. 저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도 여성이 더 희생하는 건 비슷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다가 사회로 돌아오는 여성들을 더 차갑게 대하고 높은 벽으로 막아요. 그리고 육아 때문에 일을 잠시 쉬면 마치 업무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대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일반적인 여성의 역할을 요구받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두렵고 싫었어요. 물론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인과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저는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결혼하고 스스로의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해서 하기보다는 부모님과 시댁 가족들의 의견에 맞춰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했다면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고민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런 답답한 점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살고 싶은 곳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단지 살면서 사회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가족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찾으려고 한국을 떠났지만 제 가족에게 일이 생기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사시는 곳에 만족하세요? 살아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예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늦지 않게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오늘도 재미있게 한국어 공부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면서 배우는 한국어 혜영 선생님이에요. Hi everyone, this is 혜영, your sleep learning Korean teacher.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It's been a while again since I posted my last video.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Before we start today, I want to say thank you. 한국어 공부해영 채널을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안 되었는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10,000명이 넘었어요. It hasn't even been a year since I started this channel and we already have over 10,000 subscribers thanks to all your love and support. 요즘 여름학기 수업을 가르치느라고 유튜브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I've been busy teaching summer classes lately, so I haven't been able to upload much on YouTube. 참 죄송하고 그래도 앞으로 멈추지 않고 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really sorry about that, but I promise to keep going and create more helpful content. Thank you so much. 한국에 다녀온 지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요. It's been over a month since I got back from Korea.
아이들이 시차에 적응하는 게 오래 걸려서 저도 한국하고 하와이 중간 시간으로 지냈어요. The kids took a long time to adjust to the time difference, so I was living on a time schedule somewhere between Korea and Hawaii.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와이 대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을 하나 했어요. Also, I recently taught a special clas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미국 대학교들의 외국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분들이 와서 듣는 워크숍이었는데요. It was a workshop for people who run foreign language programs at the university in the US. 한국어에 대해 소개하고 한글을 짧게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I introduced them to Korean and taught a little bit of 한글. 2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해야 해서 몇 달 전부터 긴장을 했는데요. I was really nervous about teaching a 2.5-hour class and had been preparing for months.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Thankfully, it went better than I expected and everyone seemed to enjoy it. 미국 대학교의 한국어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I hope there will be more Korean programs in the US universities.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After coming back from Korea, I felt strange.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너무 좋고 집에 온 것 같이 편했거든요. I had such a great time and felt so comfortable like I was at home. 아이들도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더 오래 있고 싶었어요. The kids loved Korea too and didn't want to leave. 일 때문에 돌아와야 했지만 한국에 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어요. Even though I had to come back for work, I couldn't help but wonder what it will be like to live in Korea. 하와이에 와서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Living in Hawaii, I had never seriously thought about moving back to Korea, but for the first time, I felt like I wanted to go back and live there.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는 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However, going back to Korea isn't actually an easy decision. 하와이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I built a life in Hawaii with my family, having kids and working here. 또 한국이 진심으로 그립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Plus, even though I really miss Korea, there are a few more reasons why I can't go back. 오늘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Today, I want to talk honestly about those reasons. 먼저 가장 큰 이유는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예요. First, the biggest reason is the freedom to live as myself.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게 돼요. In Korea, for some reason, I care too much about what others think. 한국에서 자라면서 조금 눈에 띄거나 남들과 다르면 필요 이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Growing up there, if you stand out or are different, you get more attention than you'd like. 그래서 혼자 너무 튀지 않기 위해서 나를 평균이나 기준에 맞추는 걸 배웠죠. So I learned to conform to the average or standard to avoid standing out too much. 외모, 행동, 취미, 인간관계 다 영향을 받아요. This affects everything. Appearance, behavior, hobbies, and relationships. 그래서 한국에서는 태어난 대로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조금 뺏기는 느낌이에요. So in Korea, it feels like the freedom to live as my true self is somewhat taken away. 한국에서는 비교를 많이 해요. In Korea, there's a lot of comparison.
학교 다닐 때는 성적으로 비교하고 대학교, 직장, 결혼까지 누가 더 잘 사나 알 수 없는 대상과 경쟁하며 살아가요. In school, it's grades. Then it's which university, job, and college. It's like you're always competing with others, even those you can see, to see who's doing better.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겠지만 한국은 정말 좀 심해요. It might be similar everywhere, but in Korea it's really intense. 인생의 실패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성공의 기준이 높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Failures are magnified. The standards for success are high, and falling behind is unbearable.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면 그런 경쟁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I thought this competition would end once I graduated and got a job. 그런데 아니었어요. But it didn't. 원하는 직업을 찾고 나서도 계속 내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스스로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Even after finding my desired job, I kept evaluating whether my life was a success or failure. 사실 하와이에 온 뒤에도 내 인생이 망했나? 아직 괜찮은가? 걱정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어요. Even after moving to Hawaii, I couldn't completely shake off the habit of worrying, is my life a mess? Am I still doing okay?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 행복해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But living like this makes happiness very hard to achieve. 그래서 저와 가족의 정신 건강을 위해 자존감과 행복을 망치는 경쟁은 피하고 싶어요. So for my family's and my mental health, I want to avoid competition that destroys self-esteem and happiness. 두 번째 이유는 가족적인 삶을 위해서예요. The second reason is for a more family-oriented life. 저는 한국에서 칼퇴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I rarely left work on time in Korea. 퇴근하고 나면 언제나 늦은 저녁에 집에 도착했어요. I'd always get home late at night after work. 한국은 야근이 많아서 평일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요. There's a lot of overtime in Korea, making it hard to spend time with family on weekdays.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다가 저녁에 부모님을 만나서 겨우 하루에 몇 시간을 같이 보내죠. Even young children go to daycare or preschool and only spend a few hours with their parents in the evening. 미국도 비슷하지만 미국은 근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문화 때문에 퇴근할 때 눈치를 덜 봐도 돼요. It's similar in the US, but because of the strict working hours, you feel less guilty about leaving work on time. 그리고 미국은 가족 중심적이라서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Also, the US is more family-centered, so spending weekends or holidays with family is considered normal. 한국도 전통적으로는 가족 중심적인 문화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과의 시간보다 일을 더 우선으로 하는 가정이 많아요. Traditionally, Korea also has a family-centered culture, but in modern society, many families prioritize work over family time.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야근과 출장 때문에 평일에는 자주 뵙지 못했어요. When I was young, my father was often working late or on business trips, so I didn't see him much during the week. 또 다른 이유는 불합리한 위계 질서와 서열 문화 때문이에요. Another reason is the hierarchy and seniority culture that are sometimes unreasonable. 한국의 학교와 직장에는 서열 문화가 있어요. In Korean schools and workplaces, there is a strong seniority culture.
저는 원래 서열 문화에 거부감이 없어서 대학교 때 선후배 모임에 많이 참여하고 과 학생회 활동도 했어요. I used to not mind it and even participated in a lot of senior-junior gatherings and student council activities during university. 그런데 이런 서열 집단에서는 질서와 단합이 중요하고 단체를 위해 개인의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But in these hierarchical groups, order and unity are important, and sometimes you have to put up with personal inconveniences for the sake of the group.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위계 질서가 정말 필요한가 궁금해졌어요. Whenever that happened, I wondered if this hierarchy was really necessary. 미국에 오고 나서 제 자신과 단체 사이에서 균형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었어요. After coming to the US, I found a better balance between myself and the group. 참석하기 싫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개인 시간에 직장 동료와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당연한데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I have the freedom not to attend gatherings I don't want to go. I have the freedom not to attend gatherings I don't want to go to, and it's normal not to hang out with your colleagues in my personal time, which I didn't realize when I was in Korea. 미국에서는 개인의 삶과 일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In the US, people seem to agree more actively that personal life and work are equally important. 네 번째 이유는 진로를 바꾸기 힘들고 나이가 많으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The fourth reason is that it's hard to change careers and there are few opportunities if you're older.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잘 못 들어가거나 취직을 빨리 못하면 그 사람에게 오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In Korea, if you don't get into a good university or find a job quickly, opportunities gradually decrease. 나이가 중요한 서열 문화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으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기 힘들죠. Because age is important in the hierarchy culture, it's hard to start as a new employee if you're too old. 대학교에서도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모두 20대 초중반이죠. Even in universities, there are few older students. Students are mostly in their early to mid-20s. 40대 학부생은 눈에 띄어요. Students in their 30s or 40s stand out.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뭘 시작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편이에요. So in Korea, starting something new when you're older can be daunting. 이미 정해진 인생을 되돌려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할 거예요. People around you would worry a lot if you decided to turn your life around and start over. 마지막 이유는 여성이 희생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The last reason is the social expectations for women to sacrifice. 저희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저희 가족을 돌보셨는데요. My mother was a homemaker who took care of our family.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시고 아침을 차려주시고 집을 청소하시고 빨래를 하시고 장을 보시고 숙제를 도와주시고 아플 때는 돌봐주셨어요. She woke up early to pack our lunches, made breakfast, cleaned the house, did the laundry, went grocery shopping, helped with homework, and took care of us when we were sick. 그리고 30년 가까이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She also took care of her in-laws for nearly 30 years. 명절과 제사마다 차례 음식을 만드셨죠. She made food for family holidays and ancestral rites.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존경심이 들지만 저는 엄마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I respect my mother for her sacrifices, but I'm not confident to do the same. 한국 며느리들은 시부모님께도 남편 대신 효도해야 돼요. Korean daughters-in-law are expected to be filial to their in-laws on behalf of their husbands. 집에서는 엄마가 아빠보다 집안일을 많이 하고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시간과 인생을 양보해야 하죠. At home, mothers do more housework than fathers and give up their own time and lives for their children. 저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I think it's wrong for society to take this for granted. 미국에서도 여성이 더 희생하는 건 비슷해요. It's similar in the US where women often sacrifice more.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다가 사회로 돌아오는 여성을 더 차갑게 대하고 높은 벽으로 막아요. But in Korea, society is colder to women returning to work after raising children, and there are high barriers. 그리고 육아 때문에 일을 잠시 쉬면 마치 업무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대해요. And if you take a break for childcare, they treat it like you've lost your professional skills.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일반적인 여성의 역할을 요구받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두렵고 싫었어요. So I was afraid and disliked the idea of being expected to fulfill the traditional role of a woman in Korea. 물론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인과 결혼한 건 아니에요. Of course, this isn't the only reason I married an American. 저는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결혼하고 스스로의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I wanted to get married and build my own family as an individual, not as a future daughter-in-law. 한국에 있었다면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해서 하기보다는 부모님과 시댁 가족들의 의견에 맞춰 했을 거예요. If I had gotten married in Korea, I would have had to get my parents' permission for marriage, plan the wedding, and invite people, mostly according to the wishes of my parents and in-laws, rather than my own.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했다면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So I think it would have been challenging if I had gotten married in Korea. 오늘은 제가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고민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Today, I talked about the reasons why I hesitate to go back to Korea even though I want to. 사실 이런 답답한 점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살고 싶은 곳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Despite these frustrations, I'm sure Korea is still a place I want to live. 단지 살면서 사회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The point I wanted to make today is that living up to social expectations can be very stressful. 그리고 이 모든 이유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가족일 것 같아요. And more important than all these reasons is family.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찾으려고 한국을 떠났지만 제 가족에게 일이 생기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I left Korea to find the life I want to live, but if my family needs me or something happens to them, it will be a different story.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사시는 곳에 만족하세요? How about you? Are you satisfied with where you live now? 살아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예요? If there's a place you want to live, where is it? 댓글로 남겨주세요. Please leave your thoughts in the comments.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늦지 않게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and I'll be back with another story soon. 오늘도 재미있게 한국어 공부해요.
Enjoy studying Korean. 한국어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자면서 배우는 한국어 혜영 선생님이에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어 공부해영 채널을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안 되었는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10,000명이 넘었어요. 요즘 여름학기 수업을 가르치느라고 유튜브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참 죄송하고 그래도 앞으로 멈추지 않고 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다녀온 지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요. 아이들이 시차에 적응하는 게 오래 걸려서 저도 한국하고 하와이 중간 시간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와이 대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을 하나 했어요. 미국 대학교들의 외국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분들이 와서 듣는 워크숍이었는데요. 한국어에 대해 소개하고 한글을 짧게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2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해야 해서 몇 달 전부터 긴장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미국 대학교에 한국어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너무 좋고 집에 온 것 같이 편했거든요. 아이들도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더 오래 있고 싶었어요. 일 때문에 돌아와야 했지만 한국에 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어요. 하와이에 와서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는 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하와이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한국이 진심으로 그립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예요.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게 돼요. 한국에서 자라면서 조금 눈에 띄거나 남들과 다르면 필요 이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너무 튀지 않기 위해서 나를 평균이나 기준에 맞추는 걸 배웠죠. 외모, 행동, 취미, 인간관계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태어난 대로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조금 뺏기는 느낌이에요. 한국에서는 비교를 많이 해요. 학교 다닐 때는 성적으로 비교하고 대학교, 직장, 결혼까지 누가 더 잘 사나 알 수 없는 대상과 경쟁하며 살아가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겠지만 한국은 정말 좀 심해요. 일생의 실패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성공의 기준이 높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면 그런 경쟁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원하던 직업을 찾고 나서도 계속 내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스스로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하와이에 온 뒤에도
내 인생이 망했나? 아직 괜찮은가? 걱정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 행복해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와 가족의 정신 건강을 위해 자존감과 행복을 망치는 경쟁은 피하고 싶어요. 두 번째 이유는 가족적인 삶을 위해서예요. 저는 한국에서 칼퇴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퇴근하고 나면 언제나 늦은 저녁에 집에 도착했어요. 한국은 야근이 많아서 평일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요.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다가 저녁에 부모님을 만나서 겨우 하루에 몇 시간을 같이 보내죠. 미국도 비슷하지만 미국은 근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문화 때문에 퇴근할 때 눈치를 덜 봐도 돼요. 그리고 미국은 가족 중심적이라서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한국도 전통적으로는 가족 중심적인 문화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과의 시간보다 일을 더 우선으로 하는 가정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야근과 출장 때문에 평일에는 자주 뵙지 못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불합리한 위계 질서와 서열 문화 때문이에요. 한국의 학교와 직장에는 서열 문화가 있어요. 저는 원래 서열 문화에 거부감이 없어서 대학교 때 선후배 모임에 많이 참여하고 과 학생회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서열 집단에서는 질서와 단합이 중요하고 단체를 위해 개인의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위계 질서가 정말 필요한가 궁금해졌어요. 미국에 오고 나서 제 자신과 단체 사이에서 균형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었어요. 참석하기 싫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개인 시간에 직장 동료와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당연한데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삶과 일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유는 진로를 바꾸기 힘들고 나이가 많으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잘 못 들어가거나 취직을 빨리 못하면 그 사람에게 오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나이가 중요한 서열 문화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으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기 힘들죠. 대학교에서도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모두 20대 초중반이죠. 3, 40대 학부생은 눈에 띄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뭘 시작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편이에요. 이미 정해진 인생을 되돌려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할 거예요. 마지막 이유는 여성이 희생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저희 가족을 돌보셨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시고 아침을 차려주시고 집을 청소하시고 빨래를 하시고 장을 보시고 숙제를 도와주시고 아플 때는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30년 가까이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명절과 제사마다 차례 음식을 만드셨죠.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존경심이 들지만 저는 엄마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한국 며느리들은 시부모님께도 남편 대신 효도해야 돼요. 집에서는 엄마가 아빠보다 집안일을 많이 하고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시간과 인생을 양보해야 하죠. 저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도 여성이 더 희생하는 건 비슷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다가 사회로 돌아오는 여성들을 더 차갑게 대하고 높은 벽으로 막아요. 그리고 육아 때문에 일을 잠시 쉬면 마치 업무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대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일반적인 여성의 역할을 요구받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두렵고 싫었어요. 물론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인과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저는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결혼하고 스스로의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해서 하기보다는 부모님과 시댁 가족들의 의견에 맞춰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했다면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고민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런 답답한 점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살고 싶은 곳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단지 살면서 사회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가족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찾으려고 한국을 떠났지만 제 가족에게 일이 생기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사시는 곳에 만족하세요? 살아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예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늦지 않게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오늘도 재미있게 한국어 공부해요. 감사합니다.